안녕하세요. 논산 킹스베리 딸기를 전문으로 재배하고 있는 태평농장 주인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우리 농장에서 화분을 구매해서 집에서 이제 키우시다가 비료 과잉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있고,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일단은 비료분이 있는 혼합상토를 구매해서 사용을 했고, 분갈이용 상토나 이런 배양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권장하는 수경재배용 양액비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알비료나 다른 앰플로 되어 있는 그 식물 영양제 같은 거, 그런 거를 과다 사용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지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토가 대부분은 비료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일단은 그렇게 실험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딸기는 비료 요구도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수경재배용 비료를 사용해서 적당한 그 배수로 이제 희석을 해서 이제 주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잘 지키지 못하시고 이제 좀 더 잘해주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공급을 해주다 보면 비료 과잉 증상으로 뿌리가 일단 나가고, 뿌리가 나가면 잘 수분이나 양분을 흡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시들시들하다가 고사되는, 죽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이제 자꾸 접수가 되고 상담 사례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볼 것은 이 상토를 사용해서 여기 이제 물을 줬을 때 이 상토의 비료 성분이 얼만큼이 있는지 이시 측정기를 이용해서, 비료의 세기를 측정하는 이시 측정기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볼 것이고요. 이 상토를 이용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그 페트병을 활용한 그 저면관수 화분을 만들어서 당분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료는 안 주고 동일하게 저면관수용 그 화분을 만든 후에 거기에 이제 1000배액을 섞은 양액비료, 1000배액으로 희석한 양액비료를 공급해 줄 예정인데,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토에다 그런 방식으로 해도 비료해가 안 나타난지, 아니면 혹은 비료해가 생기는지를 좀 관찰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선은 이 비료를 이용해서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그 물을 짜서, 혹은 그 물이 나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씨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저면관수 방식대로 일단 심지를 넣어 놓고요. 심지를 일단 설치를 하고, 여기다 일단 이 상토를 채워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토를 어느 정도 채웠고요.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맹물을 부어서 이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이 밑으로 이제 새서 이제 나오는 이 배액을 가지고 이씨 측정을 함으로써 이제 이 비료 성분에서 나오는 비료 성분에 의해서 나오는 비료의 세기가 얼마인지, 근권부에 있는 비료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은 일반 지하수, 이씨는 0.2에서 0.3 정도 되는 일반 지하수를 여기다가 이제 투입을 하겠습니다. 상토는 골고루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주고, 어느 정도 이제 상토에서 물을 먹으면 밑으로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물을 충분히 줬고, 지금 물이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새서 이제 배액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EC하고 pH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종이컵에다가 일단 그 배액을 따라서 측정하기 좋게 만들고,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측정 값은 2.48, 2.49, 2.50, 51 자꾸 이제 변하는데, 이 정도면은 딸기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시가 높은 편입니다. 딸기에서는 보통 1.0에서 1.5 이 정도 사이에서 비료를 이제 쓰는데, 대부분은 1.0에서 1.2 사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상토에 포함되어 있는 비료 성분이 딸기를 키우기에는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맹물만 투입을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비료를 줬기 때문에 더 비료의 농도는 더 세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 차 측정은 그렇게 높게 나왔고, 나머지 더 나온 배액을 다시 부어가지고 종이컵에다 부어서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보이시나요? 2.29, 2.30 이렇게 해서 2점대를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2차 측정도 이렇게 측정이 됐고요. 역시 지금 비료 성분이 많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료 성분이 높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로 비료를 준다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초에는 그 양액 비료를 넣어서 화분을 만들어서 한번 좀 키워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이시가 너무 높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맹물을 투입을 해서 근권의 이시를 조금 낮출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여기다가 이제 화분을 꽂아서 요 아래쪽에는 그 비료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맹물로 줘서 한 달 정도를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모종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 모종을 여기에 지금 만들어 놓은 저면간수 용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서 한 달 동안 맹물 처리하면서 관리하고, 추후에 어떻게 이제 피해가 있는지 아니면 잘 자라고 있는지 한 달 후에 다시 영상을 남길까 합니다. 분갈이를 해줄 때는 사이사이에 상토가 떠 있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안에가 공간이 너무 떠 있으면은 물길이 형성이 안 돼서 뿌리가 돌아야 되는데 뿌리가 안 돌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 넣는 상토와 원래 있던 상토가 접합이 잘 되도록 구석구석 빈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채워주시고, 나중에 그것을 접합하는 의미에서 그 마중물을 위에다가 줘가지고 밑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마중물을 주면 이 상토하고 새 상토가, 분갈이용 상토가 이제 접합이 잘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뿌리가 물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서 뿌리가 이렇게 잘 발달해서 골고루 이제 발생이 잘 돼서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건데, 일단은 이 상토는 비료 성분이 높은 상태라 뿌리 발근이나 생육이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아래쪽에는 원래 있던 것은 다 버리고 이제 그 깨끗한 지하수물로 채워서 다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중물은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골고루 이제 조금씩 부어주시고 충분히 적셔주시면 위에 상토와 아래 상토가 잘 접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 시중에 파는 그 비료가 들어있는 배양토를 가지고 한번 분갈이를 저명관수용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예상했던 바보다는 더 크게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배양토의 이씨 성분이, 비료 성분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근권 환경 속에다가 비료를 계속해서 투입을 한다면 딸기의 뿌리가 마치 배추를 소금에 절인 것처럼 그런 현상에 의해서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수분을 뺏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바와 같이 이 상토로, 시중에 파는 상토로 분갈이를 하고 기존대로 1000배의 양액 비료를 넣었을 때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를 테스트 해보고자 했으나, 실제로 너무 배액이 이 상토에 들어있는 비료 성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 비료를 투입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배양토나 비료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상토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고 무비상토, 비료 성분이 하나도 없는 무비상토 혹은 딸기 전용 상토,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것이 추후에 뭐 맹물로 줬을 때 뭐 큰 무리 없이 잘 자란다면 기존에 있는 상토에 있는 비료 성분만 빨아먹고도 잘 자란다면 일반 배양토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맹물을 투입해서 키우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한 달 후에 얘가 이제 뿌리가 상해가지고 죽지 않고 잘 자라는지 그것을 이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킹스베리 딸기 전문농장 태평농장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